골든스타인은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식재산은 기업의 부가적인 기여수단일 뿐 아니라 기업 자체의 성패 여부를 가르는 열쇠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특허 출원을 보호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3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패턴 트롤, 일명 특허 괴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또 로열티나 소송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사냥 전문 국제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 소송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 지식경제 시대는 지식, 정보, 디자인, 브랜드 같은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수호와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특허 분쟁 전문 권호갑 변호사님께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권호갑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특허사무소 인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무형재산의 가치를 권리나 기업의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하여 분쟁에 휘말린 이들이 매우 많았죠. 저는 이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싶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특허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심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주로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판례나 법률 등을 더 깊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사무소는 각종 민형사소송과 행정기업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세가 갖춰진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거창하지만 법률특허사무소 인권으로 사무실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특허 분쟁을 해결해 오셨는데요. 주로 어떤 사건을 맡으셨나요? 예, 제가 특허 분야를 특허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분야는 널리 관심 분야로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특허 전문 변호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각종 기업이나 개인은 이러한 법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상표, 특허 및 실용신안, 저작권 등 침해 문제에 관한 분쟁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모나리자 사회 화장지 상표 분쟁 사건이나 데코판넬 도메인 분쟁 사건, 포스트넷 음원 복제 사건, 창성 의료기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스마트카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등을 비롯해서 최근에 본더치 상표 분쟁 사건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첫 사건인 모나리자의 굿모닝 땡큐 등의 화장지 상표 분쟁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표권의 공유관계에 있던 두 회사가 그 경영자가 바뀌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공유상표 이용 범위에 대한 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분쟁을 해왔던 사건은 일동천을망 사건인데요. 근 7년 정도를 이끌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 승소를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스트레스로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본더치 사건의 경우에는 상표권과 저작권 간의 저촉 문제, 외국 저작권 침해 중거법 문제, 베른 조약의 효력 범위 문제, 국내 저작권 등록의 효력 범위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최근에 본더치 상표 사용 금지 결정을 받아서 상표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애플사가 구글폰을 제조하는 스마트폰 업체 HTC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코닥과 폴라로이드 사이의 분쟁도 있었고요. 각국 기업들의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특허 분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기업에 있어서 특허권은 기업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 중에서도 특허 덕분에 성장하고 특허 덕분에 위기에 처한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R&D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특허의 효력 범위는 특허권의 청구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의 작성서부터 권리 분쟁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 등록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허 분쟁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 자체를 기업의 성장 방법, 롤 모델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즉, 특허 시장에서 특허권의 거래를 통해 기업은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특허권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입도 얻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도록 한다면 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특허 기술의 사용을 막고 한층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개발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특허 등록을 습관화하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 과학 분야 외에도 비즈니스 방식도 기술과 결합되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신기술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등록을 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 내지 디자인권 등의 등록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국제적 분쟁에 대비한 특허권 내지 저작권 등의 전문 변호사의 양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표 침해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상표 침해는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예, 상표권 침해는 기업 입장에서 발생하는 소송 금액 외에도 R&D, 사업화, 기업 이미지 마케팅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맘 놓고 홍보를 하기 어렵고 생산된 제품 역시 판매가 매우 부진해집니다. 이는 곧 기업의 존립 목적인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서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비단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다른 권리의 침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 국내 기업의 22%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 47%만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기업의 권리를 되찾음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 노하우로서도 남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아직은 권리 행사에 주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전문가를 통해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외에도 실제 소송을 통해 얻은 손해배상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기업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네, 요즘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반도체 배치 설계나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신기술 분야뿐 아니라 한류로 대표되는 공연문화, 스타의 초상권과 같은 분야도 저작권법적으로 새롭게 그 보호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무단으로 그림이나 글을 포는 행위, 음악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다운받는 행위, 인터넷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역시 모두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는 전문 변호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짜, 짝퉁 물건들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유조상품 유통은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유조상품을 판매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명품이나 유조상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 역시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태도 역시 과거에 여부 있는 문자 부분만 비교하여 유명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최근 경향은 전체적인 이미지나 모티브가 유사하다면 침해가 된다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표와 특허법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특허 분쟁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특허 등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아서 침해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은 본인과 기업의 성공을 위한 일종의 보험과도 같습니다. 등록 이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와 근접한 생활뿐 아니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해외 상표권이나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국내에서 특허나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분쟁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니온 피스코 사건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예, 실제로 특허청과 법원의 노력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허 분쟁에 직면한 이들에게는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을 법리적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명쾌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허 분쟁 전문 변호사로서 보다 많은 이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판례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식재산권 분쟁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통상 가처분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오래가면 양자 모두 피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분쟁,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재빠른 대처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허 분쟁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특허 분쟁 전문 권호갑 변호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에게 승자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권호갑 변호사님의 더한 발전을 기대합니다.